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한자 교육이 필요한가에 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왜 필요한지, 한자에 약한 아이들이 언제 어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또 한자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이러한 것들을 잘 아는 상태에서 한자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초등 교과서와 중등 교과서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초등 교과서는 그림이 반, 글자가 반이다. 알록달록하고 사진과 만화도 많고 편집이 화려하다. 그랬던 교과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완전히 바뀐다. 글자가 급격하게 작아지고 글밥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두께 자체도 달라진다. 상전벽해급이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다. 초등 교과서는 풀어서 친절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한자 기반 단어가 별로 없다. 일상적으로 엄마 아빠와 대화를 주고받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구어체 중심이다. 그런데 중학교부터는 교과서가 문어체 중심으로 바뀐다. 내용도 압축의 압축이다. 글자가 작아져도 배울 내용이 많아서 표현이 압축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때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중학생은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잘났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사는 아이들이고 그래야 하는 아이들이다. 그런데 기본 교과서도 이해가 안 된다?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겠다? 아이들은 좌절한다. 자존심과 불안감 때문에 누구에게 쉽게 상황을 털어놓을 수도 없다. 결국 교과서를 아예 놓아버린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한다. 너무 위험하고 슬픈 상황이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자 기반의 언어감을 갖추게 해줘야 한다. 초등학생 때 아이가 제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자를 싫어한다고 해도 아이에게 야금야금 한자를 먹여주면 나중에 중학교 교과서를 펼쳤을 때 앞이 캄캄해지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교과서의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읽으려고 한다면 한자 실력을 쌓지 않고는 어렵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평범한 수준의 어느 단원에는 흉작, 압제, 저항, 본질, 재정 등의 한자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이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추정할 수는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문장의 앞뒤 맥락만 봐서는 어려운 일이다. 아, 흉작이 흉하게 지었다는 말일 것 같아. 흉가랑 비슷한 흉이겠지. 그렇다면 흉작이란 풍작의 반대말이 아닐까? 이 정도 사고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한자 공부 제발 하자. 한자를 일종의 게임 아이템이나 레벨처럼 쌓아가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자. 아이템이 많고 레벨이 높다면 게임 플레이가 쉬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연산 문제집을 꾸준히 푸는 데 집중한다면 수학의 토대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한자 실력을 꾸준히 축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휘력의 토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들려드린 내용은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남인혜 교수님의 저서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의 본문 중 일부입니다. 해야 한다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등장하는 초등, 중등 시기에 한자라는 숙제를 또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책 속 내용처럼 한자는 마치 게임 아이템을 쌓듯 꾸준히 쌓아가는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쌓아가 주세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 꾸준함으로 승부하는 거죠. 오늘 책 속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소개해드려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저희 큰아이의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고 크게 놀랐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도 교과서에 한자 어휘가 등장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지금의 고등 교과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자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더구나 시험에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그 어렵고 비슷비슷한 한자어들을 있는 대로 다 동원하여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는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셨더라고요. 그간 저희 아이에게 집에서라도 꾸준히 한자를 노출해주고 한자어에 관한 대화를 나누길 천만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다시 초등으로 돌아간다면 한자라는 재산을 조금 더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슬초 가족분들께는 초, 중 등인 지금 한자 공부에 조금 더 힘을 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한자 공부를 하실 때는요, 한자로 표기된 글자 자체를 읽고 쓰는 것보다 한자어로 만들어진 어휘를 중심으로 익혀보세요. 예를 들어 배울학이라는 한자어가 있다면 이 한자어 한 글자를 읽고 쓰고 외우기보다는 이 한자어로 만들어진 여러 어휘들을 익혀가는 거죠. 학교, 학원, 학생, 학습, 학구적 등 배울학이라는 한자어가 들어가 배움이라는 의미를 주는 어휘들을 함께 말해보고 뜻을 익히면서 한 글자의 한자어를 아는 것을 통해 여러 어휘를 익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가족끼리 식사 중, 이동 중에 특정 한자어로 만들어진 여러 어휘를 돌아가며 하나씩 말해보는 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일회라는 한자어를 알게 되었다면요, 가족이 돌아가며 회의, 위원회, 회담, 회칙 등 이 한자어가 포함된 단어를 하나씩 찾아보고 말해보는 것이죠. 주말에 딱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함으로 아이의 중고등 생활을 미리 돕는 슬기로운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